태자단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캄보디아 태자단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간 젊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자단지란 무엇인가? 태자단지. 현지에서는 웬치라고 불립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타케오주에 위치한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주거 단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 범죄의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중국계 기업인 프린스홀딩 그룹이 세운 대규모 단지입니다. 최소 3m 이상의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으며 무장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올해 10월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이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 범죄자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00명 이상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식당, 컴퓨터선이 널브러진 사무실, 그리고 이불과 옷가지가 방치된 숙소.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감금당해 범죄를 강요당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가게 됐을까?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청년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된 걸까요?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캄보디아 게임 회사에서 고수익 보장, 월 5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항공료 무료, 비자 지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달콤한 제안들이 퍼졌습니다. 특히 하데스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요 유인 창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을 모집하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꾸민 조작된 정보들이 공유됐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기회 아닐까? 관광도 할 겸 해외 경험도 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순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도착 즉시 시작된 지옥. 공항에 도착하면 조선족이나 중국인 조직원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전화와 여권, 통장이 모두 압수됩니다. 그리고 태자단지로 직행합니다. 한 탈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조선족이 총을 들이댔어요. 옆방에서는 안구 적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이 있습니다. 감금된 한국인들은 여기서 강제로 한국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거부하면 폭행이 가해집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더 큰 폭력이 기다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지 군인들까지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탈출자에 따르면 태자단지 K동에는 현지 군인 6명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범죄를 묵인하고 보호해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나 한국 경찰도 단지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완전히 차단됩니다. 가족들은 자녀가 캄보디아에 갔다는 것만 알 뿐,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깁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까?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신고 건수는 2021년 사건, 2022년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7건으로 늘더니 2024년에는 22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5년에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이미 330건입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고된 건수일 뿐입니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출한 한 피해자는 내가 태자단지에서 본 감금된 한국인만 5명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부분 취업 사기를 당했거나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채무 문제로 강제로 붙잡힌 경우였다고 합니다. 왜 캄보디아였을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캄보디아였을까요? 동남아시아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말입니다. 첫째, 부패입니다.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매우 부패해 있어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해결됩니다. 경찰도 군대도 공무원도 뇌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느슨한 법 집행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 수익을 위해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에만 경찰력을 집중합니다. 다른 지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영향력입니다. 태자단지를 포함한 많은 범죄 단지들이 중국계 자본으로 운영됩니다.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계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한국과의 거리입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5시간 거리입니다. 가깝지만 완전히 다른 법 체계를 가진 외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주권 문제가 있고 그 틈을 범죄 조직들이 이용한 것입니다. 한국인도 가담했다는 충격.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범죄에 한국인들도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태자단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남성이 현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실종된 한 청년의 증언에 따르면 수원 난문파 조직원들의 지시로 캄보디아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와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피해자로 시작했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 범죄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국인을 속이고 감시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더욱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착취하고 해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한민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올해 10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됐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직접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범죄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전 지역에 여행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푸놈펜은 여행 자제, 일부 지역은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미외신이 70% 수준입니다. 현지 경찰과 군대가 범죄 조직에 매수돼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 위원회는 7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단속을 벌여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태자단지의 범죄자들은 이미 수사를 감지하고 미리 도주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해외 고수익 일자리 광고는 100% 사기입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무료 제공, 항공료 지원.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광고는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나라의 일자리 제한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설령 지인이 추천한다고 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그 지인도 이미 범죄 조직에 협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말리세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간 경우라면,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이미 캄보디아로 갔고 연락이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는 02-3210-0404입니다. 해외에서는 현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경찰관은 사비를 들여 캄보디아로 가서 피해자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루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애초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이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미얀마의 KK 단지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계속 이동합니다. 한 나라에서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나라로 옮겨갑니다. 최근에는 태자단지의 조직원들이 라오스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경계심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마치며 오늘 태자단지와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이런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세요.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